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서울아산병원 미래 상상 더하기! 잘 봅시다. 다 뽑았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위 수술의 대가시죠. 유문홍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상상 더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가라고 하기에는 아니고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만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굉장히는 아니고 이제 서서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제 약간 후발주자에 가깝기 때문에 잘 이제 점점점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꾸 눈이 가서. 어디? 저 수술 좀 해주세요. 아, 저도 수술 대상이시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아, 이 정도 아직은 아니에요? 예, 제가 보는 환자들은 다 엄청난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주 저 사람 시비 거네, 자꾸. 아직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점점점 불어납니다. 나이살 같은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외과 전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과거의 역사나 또는 현재의 어떤 의료가 가고 있는 어떤 방향, 벡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제가 외과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나를 이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학이란 건 무엇인가 이 고민을 했을 때 항상 과학에 기반한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트죠, 아트. 그리고 그런 술기를 통해서 이 인간을 복되게 하는 거죠. 홍익인간처럼 휴머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세 개를 꽂으면 사이언스, 아트, 휴머니즘이죠. 그래서 외과 의사인 저는 사이언티스트이자 아티스트이자 그리고 휴머니스트인 거죠.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여요. 이제 이렇게 자아 도취하면서 살아야 우리나라 외과 의사는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둘 다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들에게는 또 약간 외과 의사는 약간 또 다른 세계에 약간 로망 같은 것도 있고 멋있어 보이고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면들이 좀 멋있어 보이긴 하네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닫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손으로 막고 탔거든요. 근데 제 내과 친구가 야, 너 손 다치면 어떡하냐. 제일 쓸모없는 거를 이렇게 밀어 넣어라. 머리를 이제 집어넣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놀리고 그랬었습니다. 머리 근데 없어 보이긴 이 하네요. 머리가 좋아야 외과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수술 도중에 출혈이 있으면 이걸 전기 소작기로 지질지 아니면 이 수처 타이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꺼주로 누르고 넘어갈지 이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기는 장기적 영향을 외과 의사는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경험이 또 쌓여야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외과는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아티스트로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 또 미래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외과 영역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이제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외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이제 조금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옵니다. 바빌론 시대에 그 시대에 보면은 뭐 수술을 잘못한 사람은 손목을 잘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수술을 아무도 안 하겠죠. 아니면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혹세무민해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그 지나고 나면 그 14세기쯤에 이제 이 화학의 발달, 전쟁 양상의 변화가 되면서 인간 내부 장기도 많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신의 이 중심적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그 인체 해부도 허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검투사를 치료했던 기원전 한 100년 그 시대에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부학 책을 썼는데 그 중세시대에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진짜로 사람을 해부해서 제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렌이라는 사람이 쓴 해부학 책에는 간이 6개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베살리우스가 배열해 봤더니 아니더라 이랬지. 근데 그 당시까지는 이 갈렌이라는 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건의가 너무 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베살리우스는 알게 된 거죠. 이 갈렌이라는 애가 실제로 사람 배를 갈라본 게 아니라 돼지나 이런 걸 갈라본 것 같다. 그러면서 좀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해부학의 발전이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만 해도 그 신의 영역이
그 주됐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만진다거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내과 의사들이 자기는 말만 하고 이발사들이 이제 손에 피를 묻히면서 칼을 대고 가위를 쓰고 이런 이발사 외과 의사들, 바보 서전들이죠. 그들이 외과학을 발전시키다가 바보 서전은 바보죠, 바보. 바보. 예,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제가 이상하게 발음하도록 똑똑하게 알아듣는 그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외과 의사들이 쭉 그 이발사의 외과 의사들이 내과 의사의 지시를 받는 약간 하층 계급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는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길드가 형성됩니다. 길드. 익숙하지? 길드는 왜 이렇게 익숙하지? 갑자기 네. 뭔가 이렇게. 네, 저도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길드에 들어가려 했으나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정치 세력화되고 그 당시 왕들과 협상을 하면서 이제 외과 의사를 위한 의과대학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 속에서 이 외과 의사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엔 소독도 잘 안 되고 마취도 없었던 시절이라 무조건 빨리 수술하는 게 최고였죠. 근데 19세기 후반에 이제 마취가 생기고 개발되고 그 다음에 소독법이 만들어지면서 발전하면서 이제 외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적 외과로 넘어오면 30년, 20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복강경의 변화, 그 다음에 로봇 수술의 도입 등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도입됐지만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영역이나 뭐 이런 역에서도 역시 이 관절경 등등의 약간 최소 침습 수술이 하나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변화가 생겼고요. 하지만 수술장에서 여전히 뭐 인턴 전공의 선생님들은 막 혼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물론 약간 이게 순화되긴 했지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수술장 간호사님들의 역할 뭐 등등 크게 변화가 없어서 앞으로 30년도 크게 변화는 없지 않을까. 조금 변하겠지만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의 그 조그만 변화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크게 와닿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파괴적 의료 혁신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변화의 물결이 오고 개혁이라는 게 다가올 때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면서 그 원래의 술께서 조금 더 발전하죠. 예를 들면 복강경 수술이 막 대중화되니까 이제 나이 조금 시니어 교수님들께서는 복강경을 잘 못했죠. 하지만 복강경에 밀리기 싫으시니까 옛날에 30cm 째고 쏘았던 수술을 15cm 째고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발전은 가져오지만 대세는 복강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아웃 오브 데이트 돼서 밀려나는 거죠. 타자기 회사였던 IBM이 컴퓨터 회사로 완전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어내니 타이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소멸해버리죠. 그리고 옛날에 그 타이피스트로 그 고졸 마치고 입사하신 분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의국 비서로 이제 전환하게 되거나 의무기록사 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지역이 잘 됐는데 EMR이라고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이 되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조그만 변화지만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물결을 잘 타고 EMR 회사를 만들면 떼돈을 버는 거고 못 만들면 나는 실려 내려가는 거죠. 그 내과 영역은 사실 공부하고 어떤 약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이것도 이제 약 처방과 환자의 정보를 하는 것도 아트이긴 하지만 또 공부를 하는 게 더 메인인데 서전들은 진짜 테크놀로지와 손기술과 훈련과 연습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연륜이 들면 내과 선생님들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아주 정말 훌륭한 선생님으로 자꾸 이 변화가 가능한데 외과 의사들은 물리적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응급수술 하기도 힘들고 눈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도태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신기술인 거죠. 로봇 수술이 들어오면서 손떨림 보정 작용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D 비전을 보여주기도 하고 확대시켜서 눈이 잘 안 보이던 분도 편하게 수술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인간을 보조하는 장치들이 이제 미래에는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한 변화가 누적돼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의학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혁신적인 변화는 그 윤리적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너무 혁신적이면 두드려 맞기 좋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학에서는 좀 많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좀 발전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제 좀 되게 장밋빛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거의 생존을 못하는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서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의 리그일 수 있어요. 지적 유희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질문을 우리가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상상 더하기 팀에서 다음에는 환자를 앉혀놓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이 병원을 이용할 때 뭐가 힘들었냐, 뭐가 고쳐지면 좋으냐, 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던져보면 거기서 우리는 환자들의 언맷 니드, 우리가 일종의 의료 서비스라면 의료 고객들의 어떤 그 언맷 니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상상 더하기에서 그 미래 상상을 환자로부터 도출해낸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생각을 안 해봤네요.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동차가 만들기 전에 사람들은 건초를 먹지 않고 지치지 않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건초를 늘 싣고 다녀야 됐으니까. 근데 그게 자동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필요한 언맷 니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뭔가 존재, 자동차의 역할, 건초를 먹지 않고 지치지 않는 존재를 우리는 개념화해내고 그거를 실현해낼 때 우리는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죠. 애플에서 이제 그 MP3와 전화들을 합쳐버린 다들 들고 다녔죠.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그런 누군가 불편, 이 투더리스 모프들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자들로부터 우리 질문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아까 이제 그 발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 그런 기술 발전이 현재 서전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한 점을 조금씩 보완해 갈 수 있는 식으로 이제 하나한테 발전해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예들이나 좀 구체적인 예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라고 하는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손을 떨죠. 약간 커피를 마시거나 좀 과도한 니코틴을 섭취하신 분들이 손을 이렇게 떨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덜 떨리게 하죠. 우리 카메라에도 손 떨림 보정 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시야도 확대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 손 떨림 하는 걸 그게 기구가 개발이 되고 있나요? 이미 실용화돼 있고요. 내가 이만큼 2cm를 움직일 때 기구는 1cm 움직이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손 떨림이 훨씬 덜하죠. 다빈치처럼 이렇게 원격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빈치에 구현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지금은 언어로 예를 들면 로버트 이솝이라고 하는 의료용 로버트가 있는데요. 카메라 앞으로 그러면 얘가 내 말을 인지해서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력이 그나마 싸니까 인력을 쓰고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인력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로버트 한 대 사가지고 혼자 수술하게 되는 거죠. 이 카메라는 내 말로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좀 줄어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자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면 우린 뭐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자꾸 이거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정치의 영역이고 문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테크놀로지 발전하고 그걸 적용시키려고 그래도 이 문화, 그러니까 사회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좋은 약이 있어도 보험 적용 안 되면 못 쓰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는 그런 것, 이 사회적인 시스템도 이 발전이 돼야 그런 테크놀로지가 현실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지금 무서운 건 JP 모건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도 지금 메디컬 팀이 만들어져 있고 네이버 아시죠? 우리나라에 네이버도 지금 의사들을 아주 굵직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지금 다 영입을 했어요. 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을 가진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미래가 있죠.